근데 오늘은 제가 저의 음악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5년 가까이 돼 가는데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기사 그렇게 많이 봐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이런 SNS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면 전부 각각의 다른 것들을 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만 명이나 혹은 10,000명 이상이 제 영상을 봐주신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정말 대단한 일로 가치 있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취미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음악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음악 생활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제 친구 집에 전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라츠데키 행진곡 정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오래된 전축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집이었는데, 이제 누나들이 있었고 그 누나들이 피아노 레슨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직업적으로 피아노를 가르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막내였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전도사 일을 하다가 조금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 집에 가면 전축을 들을 수 있었고, 근데 그 친구 집이 제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날 제가 비를 맞으면서, 그것도 겨울비를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서 그 친구 집을 갔는데, 이유는 음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해서 그 음악을 들어도 되냐고 누나한테 물었더니 그 누나가 흔쾌히 허락을 해줘가지고 음악을 잠깐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음악을 들으러 온 나를 이렇게 대견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따뜻한 간식거리를 내주던 그 누님의 눈빛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기억하는 그 음악 생활의 일부분은 해운대 바닷가 같은 곳에 가서 혼자 가곡을 부르거나, 그때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왼쪽 팔이 없어서 그 오른쪽 팔만을 가지고 트럼펫을 부는 분이 계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긴 머리를 하시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밤바다를 향해서 이 트럼펫을 부는 그 분이 너무너무나 멋있었는데, 그분의 조남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바닷가에 가서 가곡을 부르고 그럴 때마다 그분을 마주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을 해서 국내에서 제일 먼저 조금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한 곳이 오디오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래서 스테레오를 처음으로 사서 제가 그 음악을 듣던 그런 그 황홀한 시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에 가서는 생활이 넉넉지가 못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거기 그 글렌데일에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에 가면 레코드 판이나 CD를 빌려주는 거죠. 저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사다가 시에서 구입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죠. 어떨 때는 가보면 제가 원하는 곡이 없어서 리스트를 적어 놓고 나면 그게 반환이 됐을 때 저를 위해서 그걸 홀드해 놓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면 제가 그 CD를 빌려 가지고 와서 그때 당시 그 바이닐, 그러니까 비닐 비닐 테이프 빈 거를 사다가 이제 그걸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곡을 녹음을 하고 그리고 돌려주고, 그래서 녹음한 그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 생활을 일부 정리를 하고 서울에 나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물론 빈손으로 나왔습니다만 정말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이제 서울에서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굳히고 짐을 조금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삿짐으로 뭐 다른 건 하나도 또 준비를 안 하고 이삿짐으로 윌슨 오디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10만 불 정도?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앰프와 프리하고 스피커를 사서 이제 그걸 이삿짐으로 붙이고 제가 이제 서울 나와서 이제 시민권자가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살림은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책 몇 권하고 오디오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 처음 서울 생활도 정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경쟁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경쟁자들의 그러니까 거래처를 빼앗아 와서 내 거래처로 만들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면서 제가 그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그 오디오를 듣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힘을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 음악 생활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의 어려운 시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고 유일한 위안자였고 그 다음에 파트너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환경과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저는 환경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미국 생활도 하다가 다시 서울로 나오고 뭐 녹록치 않은 일에 도전하고 녹록치 않은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늘 들을 수 있고 늘 가까이 하면 빨리 내 친구가 되거나 내 파트너가 되거나 내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이 결국 음악 생활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음악 생활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이렇게 고갈시키지 않고 충족시키면서 그런 대로 이렇게 메이저들과 싸우면서 또 그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성공한 조그만한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예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정말 장려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하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 뭐 인생을 바꾼다는 게 글을 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음악 생활을 하다가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고 사업을 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 음악 생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